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그 직전에 정진상 부실장,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정말 최측근이라고 본인도 인정한 그 사람과 통화를 했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정진상 실장 뿐만 아니고 이재명 후보도 검찰에 대해서 무슨 강력 경고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의도와 배경 이런 게 어디에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9월 29일이죠. 유동규 압수수색이 있었던 날이. 그날 한 8시 17분부터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8시쯤에 그 유 씨가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하고 한 7분 정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뭐 7분이면 뭐 이거 이런저런 할 말 다 했겠죠. 정진상 부실장 말에 따르면 본인이 먼저 전화를 했다고 하고요. 그동안의 본 유동규 씨의 모습과 달라서 어찌 된 것인지 확인하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화 통화를 왜 했겠는가?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려주려고 했다, 뭐 이런 추정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유동규 씨하고 유동규 씨의 입막음을 하려고 했다, 이런 추정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죠. 왜냐하면 유동규라는 사람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뭐 그동안 대장동 사업 개발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소통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혹시라도 자기가 했던 일을 정직하게 다 얘기를 해버리면 이재명 성남시장의 배임, 직권남용 뭐 이런 것들이 검찰에 적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리 막기 위해서 검찰에 불려가서 어찌어찌 해라, 또 구속되더라도 뭘 어떻게 뒤를 봐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고, 아마 그 가능성이 거의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거나 아니면 뭐 당신은 이렇게 검찰에 가서 얘기하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우리는 모든 걸 유동규가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당신이 가서 어찌어찌. 왜 그러냐면 정진상이라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한테는 유동규라는 사람보다 더 앞서는 측근입니다. 그건 뭐 천하가 아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인정했기 때문에. 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정진상 부실장하고 통화하기 직전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재직 시절의 부하였죠. 정민용 변호사라는 사람. 이 사람하고도 또 5분 동안 통화를 했다. 5분가량 통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한테야 뭐 이제 서로 말을 맞췄을 가능성 대단히 높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오후에 이재명 후보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려서 누가 범인? 그리고 물음표. 검경 수사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제목으로 돼가면서 시시콜콜 언론에 흘려서 흠집을 내기를 한다 이러면서 검찰을 공격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왜 검찰을 공격했을까요? 시시콜콜 언론에 흘렸다는 것은 정진상 부실장이라는 사람과 자기의 최측근과 유동규와의 전화통화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 아마 이런 얘기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진상이라는 사람도 또 본인이 별도로 성명을 냈습니다. 이것도 참 우스운 일이죠.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인데, 먼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엄중한 상황에서 사법당국이 범죄와 전혀 관련이 없는 특정 개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일부 언론에 흘려 흠집을 내려는 행태에 대해 강력 경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 흘려 흠집,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쓴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정진상이라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의 아바타다 하는 게 여기서도 입증이 된다. 똑같은 거를 베껴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최초의 입장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정해서 나왔는데,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거는 수정해서 나온 거고요. 최초의 입장문에는 검찰이 수사 내용을 흘렸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후에 이걸 검찰을 사법당국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검찰이 이 사실을 흘렸는가? 아니면 사법당국이라고 하면 검찰과 경찰이죠. 근데 어제 이 보도는 동아일보에 맨 처음에 나온 건데, 동아일보는 검찰과 경찰을 취재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실은 또 누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냐? 원희룡 후보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지금까지 자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을 받기 전에 이재명 후보의 복심과 통화를 했다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복심이라고 한다면 누가 있죠? 정진상, 그 다음에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그 다음에 유동규 씨, 뭐 요런 정도가 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지 제보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지금은 다시 자, 그 사실이 드러나니까 이제 원희룡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화 통화한 복심이 한 명 더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한 명 더 있다는 게 바로 정민용 변호사와의 전화 통화냐? 그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민용 변호사는 유동규 씨의 복심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복심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원희룡 후보가 얘기한 이재명 후보의 복심,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이 되고요. 있다면. 자, 그런데 이제 정진상 씨는 계속해서 당시 정영학 회계사 이 녹취록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통화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한다. 당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뭐 거의 거짓말이라고 봐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화한 이유는 말 맞추기나 아니면 회유 뭐 이런 것일 가능성. 유동규 씨 입장에서 봐서는 구명운동 이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자마자 중앙지검에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어떤 내용도 언론에 알려준 사실이 없다. 향후에도 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 대선 후보의 실세라는 사람이 검찰에 경고한다. 이런 표현이 과연 가능할까요? 이거는 결국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의 위세를 등에 업고 오버액션 하는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또는 정진상 부실장이 거의 똑같은 말로 해서 검찰에 그 일침을 놓았는데 이건 왜 그럴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도 수사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정진상 부실장은 뭐 더 마찬가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 검찰이 봐주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검찰을 향해서 경고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거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원래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여기에는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검찰이 받고 있는 의심스러운 상황 매우 많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유동규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 뭐 이거부터가 아마 그거 TV조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그냥 언론이 넘어갔으면 유동규 씨 휴대전화는 그냥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검찰과 경찰의 손발이 안 맞았는지 경찰이 CCTV 확인하고 바로 하루 만에 그 휴대전화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검찰이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느냐. 그 다음에 김만배 씨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됐죠. 그것도 기각되도록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조사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에 뭐 유동규 씨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배임은 공소장에는 빠졌죠. 그러다가 뒤늦게 추가 기소했는데 추가 기소해서 성남시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했던 부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651억 원 플러스 알파 손해를 끼쳤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되면 아니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거와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뚜렷한 차이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검찰은 이재명을 어떻게 하든 지금 이 수사 선상에서 비껴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와 정진상 부실장이라는 사람은 이런 어찌 보면 이 소스가 이 기사의 원천이 검찰에 있는지 경찰에 있는지 아니면 원희룡 후보한테 제보한
그 사람한테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에 경고를 날렸죠. 이런 걸 바로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의심을 받고 있죠. 지금 이재명 후보를 제외하고 유동규 선까지만 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의심을 받고 있는 걸 검찰 스스로 떨어내려면 검찰은 열심히 수사해서 철저하게 밝혀내면 그만인데 검찰은 그런 생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만약에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게 되면 아마 이 수사의 불씨는 극에 달할 거고요. 그때 국민들은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현재 65% 내지 70% 정도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재명 후보 그쪽에서 왜 모르겠는가?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검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다. 검찰이 우리를 욕보이려 한다. 내지는 우리를 너무 털고 있다. 음해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국민들 앞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보여주기 위한 거의 하나로 이 사람들이 바로 검찰에 주제넘게, 정진상 같은 사람은 주제넘게 검찰에 경고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오바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일부 국민들은 그래, 검찰이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한 정보를 막 이렇게 언론에 흘리고 그러네. 그럼 검찰이 봐주는 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헐리우드 액션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또 이와 관련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또 드러났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국정감사 때 유동규 씨가 약을 먹었다고 한다. 이렇게 돼서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이 그 사실을 어디서 알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이재명 후보가 당신은 경기도지사죠? 아마 깜빡했던 모양입니다. 이건 내가 실언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정진상 부실장이죠. 정진상 부실장한테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진상 부실장이 7분가량 통화를 하면서 유동규 씨한테 너 왜 그러냐? 뭐 이렇게 물었을 것이고, 그랬더니 내가 어쩌고 저쩌고 뭐 약 먹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거를 이제 당연히 보고했겠죠. 왜냐하면 그 동태 파악을 정진상 부실장이 했을 테니까. 당연히 보고했으니까 그 내용을 들은 것을 부지불식간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또 국민의힘 의원이 그거를 딱 캐치를 해서 그건 언론에 안 나온 건데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니까 이거 정진상 부실장한테 들었다고 하면 정진상 유동규 통화한 사실이 들통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얼버무려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진상 유동규 사이의 통화 내용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첫 번째 거짓말, 기억이 안 난다, 거짓말이죠. 아니 그 며칠 전 얘기인데 며칠 전에 정진상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유동규가 어떤 상태다, 그리고 유동규하고는 어떤 약속을 우리가 해놨다,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다 얘기가 돼 있을 텐데, 그리고 다 그게 보고가 돼 있을 텐데, 근데 그게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고, 자, 정진상 유동규 사이의 통화가 확인이 되고 나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거 나중에 알았다, 또 이렇게 또 한 번의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계속해서 단추가 잘못 깨지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재명 후보의 입장, 이거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바로 이재명 후보와 정진상 부실장한테서 나온 검찰에 대한 경고, 이 이유가 뭐냐 하는 거와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정진상 부실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 사이의 통화 내용을 숨겼던 두 번에 걸친 거짓말, 이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정진상 부실장은요, 아마 뭐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높고, 이재명 후보의 수사, 글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검찰은 유동규 선에서 아마 정확하게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뭐 함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